이렇게 이 주변의 신경을 세워놔서 누르면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터져가지고 밖으로 많이 새어나올수록 수술 없이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디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꼭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될 분도 있어요. 목이 엄청나게 아파서 영상을 찍었는데 목 디스크가 터져 있다, 혹은 디스크 조각이 뚝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수술을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디스크는 얌전하게 밀려나온 것보다 오히려 심하게 터져가지고 밖으로 많이 새어나올수록 수술 없이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탈출한 디스크를 직접 먹어치우는 천연 청소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대식세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포들의 작용을 알아보고 목 디스크나 수술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 반드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아픈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꼭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통과 목 통증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 디스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목뼈 사이사이에 있는 쿠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제예요. 겉은 질긴 껍데기이고 안에는 젤리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졌다는 건 이 껍데기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젤리가 밖으로 새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 주변의 신경을 세워놔서 누르면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확 터져 나오면 젤리 같은 게 흘러나온다는데 그 젤리가 어떻게 없어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디스크 젤리는 원래 혈관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경추뼈 사이사이에 피가 안 통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면역 시스템은 원래 이 젤리의 존재 자체를 평생 몰라요. 그런데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처음으로 혈관 있는 공간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갑자기 저거 뭐야? 침입자다! 이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보안관들이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뭔가를 크게 잡은 세포예요. 이 청소부들이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도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24년에 발표된 최근 연구를 보면 이 과정에서 몸속의 분해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스크를 흐물흐물하게 녹여서 흡수한다는 기전도 과학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식 세포가 디스크를 잡아먹어서 디스크가 줄어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76명의 목 디스크 환자를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 평균 9개월 만이면 터진 디스크가 MRI에서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수술 없이 버틴 환자들의 67%, 거의 10명 중에 7명에서 디스크가 자연히 흡수됐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디스크 조각이 툭 떨어져 나간 게 더 잘 흡수가 된다.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목 디스크 상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젤리가 이렇게 눌리면서 삐쭉 살짝 밀려나온 상태, 조금 튀어나온 거예요. 두 번째, 껍데기가 쭉 찢어지면서 젤리가 밖으로 쏟아진 상태. 세 번째, 젤리 조각이 완전히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상태. 보통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거겠지. 그러면서 빨리 수술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연 흡수 속도는 반대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순으로 청소가 잘 돼요. 재밌죠? 왜 그럴까요? 청소부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피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뭐 순간이동 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타고 영차 피를 타고 가는 겁니다. 조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껍데기를 뚫고 혈관 쪽으로 이 덩어리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청소부들이 사방에서 달리기 너무 좋습니다. 접근이 쉬우니까 청소가 빠른 거예요. 반대로 이 디스크 껍데기 안에 살짝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상태들은 혈관이랑 접촉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 청소부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잘 안 없어집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나았다가 다시 심했다가 나은 듯 안 나은 듯 이러면서 계속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조각이 떨어져 나간 형태의 흡수율은 무려 96%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걱정하고 수술해야 되나? 이제 내 인생 망했다?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가 안 되면서 찔끔찔끔 남아있는 상태가 일상생활에 더 방해가 됩니다. MRI 결과지에 탈출형, 격리형 이런 말이 있다면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도 최근에 이런 케이스 환자분들을 발견해가지고 바로 수술병원으로 연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팔이나 손에 힘이 빠진다. 아픈 건 상관없어요. 아픈 거는 어차피 치료하면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는 경우는 뭐 이렇게 물건을 잡고 들다가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그러니까 가벼운 힘이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툭 하고 너무 놀랄 정도로 뭔가 안 된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급속도로 심해진다. 이러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걷는 게 갑자기 불편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거는 이런 신경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척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응급실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바로 영상을 찍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소변,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건 진짜 응급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너무 힘이 빠진다, 동작이 잘 안 된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대소변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없다, 통증이 문제다. 정말 다행인 건 아파서 생명 위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신경이 상해버리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급 상황처럼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9개월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해서 디스크가 사그라들 수 있도록 치료를 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프다고 누워만 있을까요? 아니면 목 칼라 이렇게 하고 6개월 이상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빨리 낫진 않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목을 완전히 고정하거나 아예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도리어 근육이 약해지고 회복이 더 늦어지겠죠. 통증 범위 안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순환을 시켜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차 핏줄을 타고 가서 처리를 하겠죠. 두 번째, 통증 관리를 하면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9개월을 버티는 동안에 제일 힘든 건 당연히 통증일 거니까 청소부 세포들이 일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통증을 잘 잡아주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해가 없고 근거가 상당히 많은 게 침치료예요. 침치료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은 없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500명 이상 28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서 침치료가 목 디스크로 인한 팔 저림과 통증을 유의미하게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통증 관리 부분은 꼭 침치료만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통증을 줄여가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목 주변의 근육과 환경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대식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디스크 주변의 근육이 만성적으로 굳어 있으면 힘들어요. 청소가 일어나는 공간 자체에 압박이 계속 가해지면서 청소가 안 되고 디스크가 그대로 남아있고 신경은 계속 건드리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지지부진하다, 통증이 잘 개지 않는다, 그렇다면 목 주변의 순환을 개선시키고 조여져 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치료가 도침, yap침, 추나, 그리고 목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한약 치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염증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청소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왜 나한테 이러한 통증과 디스크가 찾아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너무 몰아붙이진 않았는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진 않았는지, 운동을 안 하진 않았는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내 몸을 고생시키진 않았는지 반성을 해보고, 같은 상태로 기다리면 나을 수가 없겠죠. 도리어 디스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나올 동안 내 몸을 위한 최선을 다해주세요. 삶과 환경을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자, 오늘 내용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몸은 터진 디스크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걸린다? 9개월이면 대부분 들어가더라. 두 번째,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디스크가 많이 터졌다고 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터진 디스크가 오히려 더 청소가 잘 된다. 세 번째, 힘이 빠지거나 걷기가 어렵거나 갑자기 소변이 조절이 안 된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때는 빨리 대응해야 돼요. 네 번째, 디스크가 오도록 만든 환경과 습관을 되돌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자연적인 치료를 기다려보세요. 두앤목이란 이름은 머리와 목 두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목통증과 두통을 같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루는 게 저희 채널의 목표입니다. 두통과 목 통증에 대해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책 링크 달아놨습니다. 두통 없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